이리온아 이리온. 하도 오래간만에 하니까 네. 35회인가요? 네, 35회입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막 계획 있게 뭐 누가 이리온 스튜디오도 우리 넘버링을 해야 되나 하기 힘들지 그거는. 네, 그거는 뭐 그냥 몇 제목만 35회. 네, 35회. 그래서 오늘 월보 중소형조 월보 할 건데요.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윤세 인조입니다. 네, 이베스트 스몰캡 팀 김한경입니다. 이베스트 스몰캡 팀 최석원입니다. 미드 스몰캡 정홍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에서 댓글 담당하고 있는 IM 영업팀 염승한 차장입니다. 댓글이 뭐 계속 매일매일 좀 많이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에 그 저희가 방송했던 것 중에서 또 중국 관련한 내용들이 워낙 좋아서 그런지 중국 올라서 좀 기대된다는 그런 댓글 많았고요. 또 그때 아이치 그때 한번 이제 또 분석해 주신 적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약간 손실 봤다가 최근에 주가 급등해서 수익 나서 좀 감사하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좀 많이 달려서 네. 좋은 것만 얘기하지 말고 지금 근데 뭐냐면 우리 네. 제 말투 문제는 뭐 저번에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그것도 약간씩 조심하는데 그것도 네. 있고 두 번째는 이럴 거예요. 지금 장이 나쁘지 않으니까 뭐 말하면 종목 오르는 것 같은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은 뭐 종목 추천 네. 방송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냥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언제 타이밍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좋은 기업을 좀 찾아내가지고 실적 업데이트하고 그런 용도로 쓰시고 뭐 종목 추천이나 무슨 뭐 수익률에 뭐 그런 그루 같은 얘기들은 다른 것들 많이 있는 것 같던데 내가 요새 하도 댓글 갖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른 팟캐를 듣게 돼가지고 좀 들어봤는데 많이 다르더라고 성격이. 네. 그 영역이 있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영역이 있고 또 저희들 영역이 있고 또 증거사들마다 뭐 굉장히 이제는 뭐 다양하게 리서치를 소개하는 또 그런 장점이 있고 저희는 저희식대로 뭐 말하는 것도 여기서 같이 우리 오늘 제가 시작하자마자 놀랬잖아요. 오늘 이 세 명이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왜 셋이 다 왔냐 우리 계획도 없어서 지금 근데 셋이 다 왔으니까 이제 하지만 이렇게 그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딱 그 정도 수준에서 있으면 저희가 만약 이게 뭐 엄청난 사업화를 추구했고 회사의 목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었다면 힘들어서 못해요.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해서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본인도 하고 오늘 밸류 앤 그로스인데 우리 정홍식, 최홍식, 김한기 연구원이 각자 포트를 갖고 있고 요번에 실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업데이트를 좀 한 거 위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일단 정홍식 파트장부터 시작을 하실래요? 네, 종목들 업데이트 드릴게요. 우선 이번 월보에 썼던 종목들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에스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지방에 있고요. 탐방 가고 싶은 분들 많으신데 사실 너무 멀어요. 어디에 있는데요? 여기 창원 근처인가 이렇게 김해공항에서 1시간 정도 운전해서 들어가야 돼요. 너 가면은 여기 저기 부산 탐방 갈 때 하루 날 잡고 갑니다. 하루 여기 갔다가 그 다음날 뭐 다른 부산 가거나 그렇게. 에스텍 항상 말씀하시던 종목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전에 작년 내내 2분기, 3분기 다 사상 최대 수주 잔고 내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계속 외쳤을 때 주가는 안 올랐었고요. 그치. 오히려 최근에 올랐어요. 기억이 나요. 네. 좋다고 그래서 내가 주위 분들한테 우리 수목해서 뭐냐 그래서 에스텍 좋은데 네. 주가는 맨날 기고 있더라고. 그렇죠. 네. 움직였어요? 실적은 계속 올랐어요. 실적은 좋은 주가 안 가는 근데 이유가 있나요? 그게 좋은데도? 거래 대금이 좀 낮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얘기했다. 네. 그 거래할 수가 없다고. 네, 거래가 좀 낮습니다. 그리고 플로팅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유동성. 네. 그러니까 플로팅 영어 너무 쓰면 못 알아들으시니까.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생각보다 되게 심플한 회사예요. 이게 사업 부분이 자동차용, 그리고 TV용, 모바일 그렇게 3가지로 저희 월보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매출의 반 정도가 자동차용 스피커 솔루션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5% 정도가 TV에 들어가는 스피커, 나머지 25%는 이제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번들용 이어폰 만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번들용 이어폰은 마진율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래서 살짝 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추이 같은 거. TV용은 LG전자와 소니 정도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 벤더들로 이제 스피커 솔루션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성장성이 좋지는 않은데 그냥 안정적입니다. 이 회사는 어차피 키가 그 자동차용 스피커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비포마켓 한 반 정도, 애프터마켓 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프터마켓이라고 하면 뭐 하만이나 소니나 뭐 여러 가지 카 오디오 업체한테 ODM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뭐 비포마켓은 현대차, 기아차 뭐 등 뭐 인피니티 그런 차종에 이때 차량 생산할 때 집어넣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뭐 먼 미래를 분석하기는 사실 쉽진 않은데 회사 측에서 어떤 가이던스나 그런 거 주는 거 전혀 없고 계획도 뭐 공유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뭐 되게 보는 척도가 하나가 있어요. 분기 보고서 나올 때마다 사업의 내용에 맨 밑에 내려보시면 수주 잔고를 써놓거든요. 사업부별로 써놓구나 얘들 네. 다. 그래서 저희 좋네. 네, 월보에도 넣어놨는데 어디 있지? 뭐 월보의 22페이지라고 거기에 네, 넣어놨는데 심플하게 수주에서 납기까지 3달 정도 걸립니다. 그럼 수주 잔고 찍혀 있는 게 그 다음 분기 매출액에 연동이 돼요. 그럼 이 다음 분기 매출액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를 그냥 보고서 보면 나와요. 정우신 오늘 탐방 안 가고 보고서만 봐도 되겠는데? 그래서 멀어서 탐방을 많이 못 가고요. 이거 보고 전화하고 그렇습니다. 추정을 해주네 여기서. 그냥. 네, 그래서 큰 오차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2분기, 3분기 되게 상황이 좋다고 얘기했던 게 사실 저희 그 분석 능력이 아니라 글자 숫자 보고 나서 되게 좋네? 그냥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또 당연히 실적도 잘 나왔고요. 그 다음 분기 실적이. 이게 마진율이 좀 어느 정도 고정돼 있는 건가요? 아, 매출액 대비해서? 자동차 쪽이 마진율이 가장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고정돼 있지는 않아요. 그때 상황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뭐 미래, 그러니까 한 분기 정도 실적에 대한 방향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거 보고 나서 뭐 작년에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림 6을 보면 네. 상당히 재밌네요. 그러니까 네. 분기별로 전년도를 비교해서 보면 다음 분기 매출액이 수주잔고에 딱 연동되니까요. 그러네. 평균 오차율이 별로 안 나요. 한 자릿수 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배당도 잘 주고 그런 전형적인 종목입니다. 참고로 제가 커버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뭐 전 순연금 그런 거 얘기 많이 하는데 PER 기준으로 가장 쌉니다. 네, 7배대 정도 되기 때문에 PER 기준으로 가장 싸고요. 일단 자동차 쪽에 대해서 모멘텀이 좀 생기고 있어요. 뭐냐면 현대 기아차의 비중이 당연히 많겠죠. 가장 크겠지만 그쪽이 과거 5년 동안의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 역시도 성장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었는데 이상하게 작년에 수주잔고가 많이 쌓이더라고요. 보니까 현대차, 기아차 쪽이 아니라 해외 쪽에 신규 고객선들이 좀 많이 그래요? 뚫리고 있습니다. 어디요? 얘기하면 안 되는 거구나. 네. 오케이. 네. 근데 뭐 해외예요. 국내 쪽이 아니라 미국 쪽이라든가 유럽 쪽에 있는 차종으로 뚫리고 있고 또 2019년에도 이렇게 신규로 들어가는 곳들이 몇 개 계획돼 있어가지고 2019년 역시도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런 부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팰리세이드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랜저랑 소나타, 뭐 산타페 같은데 기본 카 오디오는 그냥 다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옵션 말고. 뭐 옵션 같은 거는 돈 추가해가지고 뭐 100만 원 넘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거 외에 기본은 다 그 에스텍이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매장 가서 한번 봐봤거든요. 기본은 당연히 에스텍에 들어가는데 180만 원인가 얼마를 내가지고 크렐이라는 오디오를 추가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얘네가 만들어요. 에스텍이. 그래서 팰리세이드 잘 팔리면 상황 굉장히 좋을 거고 뭐 카니발 같은 거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승용차보다 스피커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가 크니까 그 앞뒤 조절하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좋죠, 무조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팰리세이드 효과가 2018년에 나왔던 게 아니라 12월 정도부터 생산됐기 때문에 19년에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2019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그럼 내수 자동차 판매가 좀 중요하겠네요. 이렇게 보면. 그쵸. 연동됩니다. 네. 사실은. 네. 요새 팰리세이드 잘 팔린다 그래가지고. 네. 자동차가 좋아 요즘. 네. 그래서 자동차 좋으면 뭐 거기에 들어가는 스피커를 공급하는 국내 1위 회사다 보니까 뭐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현금으로도 잠깐 얘기해 주죠. 워낙 네. 중시하시니까. 그쵸. 이 회사는 뭐 대놓고 현금은 계속 쌓이고요. 시가총액의 33% 정도가 순현금이고요. 자사주까지 포함하면은 한 56% 정도 수준되고요. 이 돈을 갖고 뭐 하냐면 배당을 줍니다. 배당 수익률이 항상 4%가 넘어요. 4에서 5% 사이 정도 돼요. 페이원 레이쇼 한 25% 정도 항상 지키면서 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배당을 잘 주는 이유가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일본계 포스터전기라는 그 똑같이 네. 일본이구나. 네. 얘들은 굉장히 그 중시하잖아요. 네, 옛날부터. 그래서 이들이 기술 지원을 되게 많이 해주는 그 글로벌리가 되게 큰 회사예요. 이 카오디오 쪽에서 이들이 다 해주면서 배당으로 이제 수치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거죠.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데. 네, 저도 이렇게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리스크는 크지 않은 것 같고요. 뭐 리턴은 기대 수익률이 좀 낮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되게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성원 연구원이랑 김학의 연구원이 왜 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뭐야 지뢰에서 세이사 떠들까면서 이런 분위기인데. 아 원래 익숙합니다. 아 그래. 익숙하다 이거. 아 역시 제가 세미나 가면은 너희들은 세미나 가면 네, 이렇게 제가 좀 주로 하고 각자들 하지. 네. 오케이. 네. 그리고 이 다음에는 지겹도록 설명드린 다나와 최근에 한번 다나와 진짜. 네. 다시 또 설명드리는데 지겨워들 하실 것 같은데 또 네. TP 상영했어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상황은 계속 좋고요. 1월 달도 분위기 체크하고 왔는데 아니 또 많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 연구원 스타일이 TP를 자금량은 올라가는 스타일이거든. 올라가면 올리고 네. 이걸 한 번에 올리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네, 실적도 사실 마찬가지로 분기 실적 나올 때마다 조금씩 올리고요. 어떻게 나왔어요 이번에? 뭐 일단은 2018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그로스 32.5% 나왔고요. 뭐 2019년도 사실은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사실 써놓은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은 뭐 야, OP 마진이 네 39.4야? 아 이게 그 별도 기준으로 보면은 그 정도 나와요. 왜냐하면 연결 기준으로 보면 늑대와 컴퓨터와 다나 컴퓨터가 맞은 기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휴 쇼핑, 광고 사업, 판매 수수료 이 세 가지 사업만 합쳐서 이 세 가지 사업이 마진을 다 내요. 전부 다. 다른 사업들은 마진을 안 내요. 그러면은 마진 내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 딱 이 정도 나옵니다. 이거 엄청난 건데? 사실 원재료가 없으니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이게 없죠. 전형적인 플랫폼 비즈니스였던 정말 투자하는 거 없이 네. 오케이. 그래서 이 회사를 좋게 보는 이유는 되게 심플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격 비교해가지고 G마켓 뭐 11번가 그런 데 건너가면 거기서 이제 수수료 베이스로 수치하는 거기 때문에 고정비가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매출액 그로스보다 영업이익 그로스가 셀 수밖에 없거든요. 과거에도 항상 그런 형태였고, 그러면은 의사결정은 미래에도 성장을 외형이 성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투자를 하셔야죠. 왜냐하면 매출액은 10% 정도만 성장해도 영업은 한 20% 성장할 테니까요. 근데 과거 10년 동안 매출액이 역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연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를 미리 예측해서 역성장할 거라고 보는 건 사실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역성장 나오면 그때 파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상황 굉장히 좋고, 바뀐 거는 판매 수수료 쪽이 뭐 국내에 있는 그 비브랜드 조립 컴퓨터들 이제 가격 비교해주고 판매해주고 수수료 받는 건데, 이게 놀랍게도 지금까지 PC로만 이거를 사업을 영위했었어요. 요즘 같은 세대에 앱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다나 앱은 본 적이 없다. 그 제휴 쇼핑 앱은 있는데 이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휴 쇼핑에서 가격 비교하는 앱은 있어요. 그걸 많이 쓰고 있는데 컴퓨터 판매 수수료 사업 부분에 들어가는 그 앱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뽀록이 났는데 난 다나와를 들어가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저번에 정은신 연구원 보러 야 다나와 이런 게 5천 할 때부터 내가 야 이게 굳이 이렇게 되겠냐. 여기 방송 들으시면 지겨워들 하실 텐데 이제 내가 들어가 이 사업이 성장이 멈출 것 같아. 아직까지 안 들어갔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접근성은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트래픽도 되게 많이 YY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2019년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2018년 대비 2019년에 영업이익 그로스가 그닥 꺾일 것 같진 않아요. 더 제가 추정한 것보다는 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좋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크레더블이라는 근데 18년 대비 19년 좀 꺾일 것 같은데? 너무 18년이 뿜었는데? 아니야? 2017년이 많이 뿜었었고요. 2018년이 좀 정상적인 경우고 2019년도 2018년과 약간 비슷한 정도의 그로스가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너무 고성장이니까 이게 성장이라는 게 가다가 좀 한계에 오잖아요. 계속 쌓여가지고 계속 이 정도 성장이 나온다는 건 무슨 이게 무한으로 뭐 무슨 것도 아니고 다단계 판매도 아니고 이게 좀 그렇잖아. 사실은 조금 그로스 레이트는 떨어지는 게 맞는데 맞지. 그게 맞는데 일회성이 좀 있어요. 뭐냐면 2018년에 늑대와 여우 컴퓨터라는 그 계열사가 한 15억 정도 적자 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래 BEP를 해야 되거든요. 손익분기가 나와야 되는데 정부로부터 조립 컴퓨터를 공급하는 건데 최저가 입찰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적자 내면서까지 공급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인텔에서 CPU 가격 오르면서 인텔 그 파동 나가지고 원가가 올라버리니까 작년에 원래 BEP 정도를 해줘야 되는 기업이 마이너스 15억 정도 적자를 냈어요. 이게 별 문제 없으면 2019년에는 다시 BEP가 되겠죠. 그러면은 일회성에 대한 기저효과로 좀 올라가는 부분이 포함되면 그 작년에는 그게 포함돼가지고 32.5% 그로스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 마이너스 15억이 올해는 그게
그 마이너스 15억이 반영이 안 될 테니까. 그럼 그게 되니까 올라오는구나. 그렇죠. 그 기저 효과 때문에 그렇게 작년 대비 성장률이 둔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늑대화 컴퓨터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컴퓨터 부품 가격이 어쨌든 떨어지면은 네. 그게 그럼 정보 조달할 때 네. 마진을 더 먹을 수가 있는 건가요? 늑대 컴퓨터. 근데 그렇다고 마진을 많이 먹지는 많이 못합니다. 먹지 네. 못하는. 참고로 2017년도 기준으로 이제 늑대화 컴퓨터, 다나와 컴퓨터 합산해서 MP 마진, 그러니까 순이익률은 0.7% 정도였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높지는 않은 마진이고 어쨌든 외형에는 기여하지만 마진은 기여 안 하고 있다가 오히려 2018년 같은 경우는 까먹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계속 괜찮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한 종목 더 말씀드릴게요. 이크레더블이라는 회사입니다. 아마 되게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이 회사는 심플하게 저는 그 한 5년 동안 주식 투자를 그냥 한 종목에 파킹해놓고 안 팔고 싶다. 그러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5년이나 놔둬도 돼? 네, 뭐 이런 거예요. 현재 배당 수익률은 한 4에서 5% 사이 나옵니다. 항상 그랬어요. 매년 배당 수익률은 4에서 5%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팩트를 체크해드리면 5년 전에 이 종목을 사셨으면 그때 당시에 배당 수익률은 4.4%인데 현재 보면 9.1%고요. 와. 10년 전에 사셨으면 한 15% 그때를 정도죠.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렇다는 거지. 그 가격 대비. 왜냐하면 이 회사는 매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년 오릅니다. 역성장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걸 보면서 얘네 ROE라는 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네, 그렇죠. 오피 마진 40%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네. 현금은 무조건 쌓이죠. 이 회사는 그냥 쭉 일직선으로 그냥 자되고 그으면 되는데 매출액 우상향 계속 가고요. 영업이익 그렇게 가고요. 순이익 그렇게 가고 중요한 건 DPS. 그러니까 주당 배당금이 그렇게 올라가요. 매년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한 4% 정도를 기대해가지고 뭐 배당 수익률을 노린다면 5년 뒤면 이게 한 10%가 될 거고요. 한 10년 뒤면 한 15에서 20% 되겠죠. 그러면은 사실은 적금보단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주주가 한국 기업 평가잖아요. 네, 상장사입니다. 그렇죠. 네. 이 대주주가 이걸 원하는 건가 이 배당을? 그 위가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위가. 아. 네, 대주주가 피치. 그러니까, 네, 외국계니까. 네, 거기서 똑같이 한국 기업 평가도 좋아요. 우리나라 배당 센 회사들의 공통적 특징이 네. 보통 외국 애들은 배당 이걸 그냥 중시하다 보니까 그쵸, 네. 그냥 그러니까 배당을 얼마 하냐도 중요하지만 배당을 지속 가능하게 하냐가 중요한데 확실히 그쵸. 아까 그 일본계 에스텍도 그렇고, 네, 인크레더블도 결국은 그렇구나. 네, 이게 그래서 위로 가면 그러네. 그쵸. 그 배당에 대해서 DPS를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배당 성향을 고정시켜놔요. 그래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 이익이 증가하면서 계속 배당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도 뭐 그런 성향이 있고요. 사실 다나와도 배당 말씀 안 드렸는데 다나와는 최근 2년 동안에 DPS가 2배 이상 올랐어요. 뭐 여기 보시면 적어놨는데 얼보에 150원, 230원, 320원. 최근이 320원이거든요. 이렇게 올라가요. 놀랍게도. 뭐 그때 당시에 뭐 한 2몇 %였었는데 갖고 계셨다면은 지금 5% 이상 되는 거죠. 다나와 역시도 그렇게 좀 배당 성향을 가져가면서 잘 줍니다. 돈 많은 회사, 현금 흐름 좋은 회사가 사실 이게 장점이에요. 배당을 계속 올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이런 기업들의 단점은 뭐냐면 주가의 유동성이 거래가 크지 않다 보니까 참 네. 사기가 다들 만만치. 다나와는 아니지만. 네, 다나도 처음에 거래 대금이 그치. 뭐 1억이었었어요. 1억이었는데 그럴 때 이거 보고서 장기적으로 사놓았다가 나중에 거래가 터지면서 네. 회사가 갑자기 움직이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찾아보면 이런 것도 꽤 있더라고. 인크레더블도 주가 많이 올랐어요, 사실 이것도. 네,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제가 배당만 말씀드렸는데 주가도 매년 올라요. 그냥 알지. 심플하게 그거. 매년 왜냐면 실적이 매년 오르니까요. 멀티플은 그냥 뭐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그냥 유지가 되기 때문에 실적 오른 만큼 항상 주가가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우량한 기업이다 정도로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이 있습니다. 신용 조회나 이런 이제 기업 정보 이런 업체들이 또 있잖아요. 네. 뭐 나이스 평가 정보도 네. 있고 그러니까 이쪽 산업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이렇게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네. 구조를 갖고 있나요? 네, 나이스 평가 정보의 기업 파트, 이크레더블, 나이스 DMB 셋 다 똑같고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대놓고 거래 대금 없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세 종목을 그냥 같이 사세요. 그리고 같이 파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유가 똑같아요. 셋 다 공통적으로 매년 성장합니다. 이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본업을 설명도 하나도 안 드렸어요. 사실 저도 주식 이렇게 접근합니다. 얘가 뭐하는 회사지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왜 얘가 배당이 오르지? 현금 흐름이 좋지? 그리고 막 해서 모델링 해본 다음에 그럼 얘는 뭐하는 회사야? 이렇게 접근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약간 뭐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은 제가 잘 못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네, 이거를 이 회사가 그래서 뭐하는 회사지라고 봤더니 신용평가서를 작성해요.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싶어하는 A라는 어떤 벤더가 1차 벤더가 삼성전자 동안 1년 동안 거래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리포트를 발급받아요. 그럼 이걸 왜 대기업에서 원하냐면 1년 동안 망하면 안 되잖아요. 1년 동안 신용 조회를 해봐가지고 문제 없겠다. 그런 기업들을 벤더로 삼고 싶은 거죠. 근데 이렇게 산업이 건설에서 시작됐는데 계속 커지는 이유는 건설하다 보니까 IT도 괜찮고 그리고 뭐 식품도 괜찮고 하면서 섹터가 넓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1차 벤더만 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2차 벤더가 문제가 일으켜지니까 이게 밸류체인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2차 벤더까지 해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 3차 벤더까지 하면서 그 벤더의 범위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규모와 범위의 경제가 매년 늘어나다 보니까 기업이 도산하지 않는 이상 매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범위가 늘어나다 보니까 매년 실적이 오릅니다. 언제까지 오를지는 저도 잘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네, 계속 성장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재밌는 새로운 종목 하나 말씀드릴게요. 신일산업이라는 회사예요. 여름 아직 멀었는데. 네. 뭐 그냥 TP를 내거나 커버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어쨌든 월보에도 전에 넣어놨고 자료도 썼습니다. 뭐 굉장히 뭐 구조적으로 좋다라고 그런 거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 정도까지 깊은 내공이나 제가 많이 뜯어보진 않은데 컨셉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 회사가 2017년에 영업이익 그로스가 140% 나왔고요. 2018년에 40% 정도 비그로스 나왔습니다. 올해도 별 문제 없으면 좀 고성장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게 뭐 과거에 좀 안 좋았다가 좀 회복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요. 좋아지는 이유는 한 줄로 표현하면 1인 가구 수예요. 1인 가구들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파는 이동식 에어컨 수요 급증하고 있고요. 서큘레이터 수요 급증하고 있습니다. 선풍기보다는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름 소형 가전들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여름 같은 경우 방 하나 정도 시원하게 하는데 이동식 에어컨이 사실 좋긴 하거든요. 그게 문제가 이사할 때 문제예요. 평소 때 그냥 뭐 에어컨 있으면 좋죠. 근데 이사할 때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좀 문제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이동식 에어컨은 가격도 좀 더 싸고 방 하나 시원해지는데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소음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 하나 있고 서큘레이터 되게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어요. 좀 여름 같은 때 에어컨 틀어놓고 그거 서큘레이터 틀어놓으면 사실 온 집안이 시원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일산업이 이쪽 시장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그렇죠.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선풍기 국내 1등이고 거의 1등이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뭐 실적이 좋아지는데 싸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회사 모델링에 갑자기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델링에 잡히려면 수년금이 아니면 안 잡혀요. 저는. 근데 수년금으로 돌아섰고요. 수년금으로 돌아섰고 멀티플도 현재 8배 정도로 트레일링 기준으로요. 뭐 싸고 그래서 그냥 한 번 정도 지켜보셔도 스터디 보셔도 나쁠 것 같진 않다. 좋은 종목만 얘기하지 말고 월보에서 TP 낮춘 종목이 있더라고요. 대한약품. 왜 네. 낮췄어요? 안 좋아요? 안 좋다기보다는 약간 애매합니다. 안 좋지도 않고 막 아주 좋지도 않고 그런데 골자를 말씀드리면 대한약품은 기초수액제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국내 병원 입원 일수에 연동이 돼요. 저는 그거 보고 하고 있는데 계속 오르다가 2017년에 플랫으로 갔어요. 이유가 보니까 65세 이상 입원 환자 비중은 계속 추세적으로 늘어나거든요. 한 번도 안 꺾이고 당연히 인구 고령화 가니까. 그래서 현재는 뭐 한 52% 정도 돼요.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의 반 이상이 65세 이상입니다. 뭐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하신 수는 늘어났는데 입원 일수가 다이나믹하게 늘어나지 않아요. 이제는 과거만큼. 아무래도 의학의 발전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2018년 접어들면서 약간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이상하게 3Q18YY로 놓고 봤을 때도 4%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 4% 정도 증가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약품 워낙 우리가 오래전에 좋아했던 종목인데 네. 확실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EPS 증감으로 보면 꺾인 건 확실하잖아. 16, 17에 엄청 세게. 그렇죠. 좀 그 성장률은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성장률이 꺾이면 네. 이게 뭔가 이쪽 뭔가 새로운 걸 대한약품이 모멘텀을 주지 않으면 네. 뭔가 섹시함은 좀 약화됐다고 하나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 세게 말씀 안 하시길래 네. 좀 그러신가 해서 물어본 네,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과거에 이 회사가 놀랍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뭐 10년 이상 계속 오른 거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영업이익률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치. 영업이익률이 계속 개선되는데 더 이상 개선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높거든요. 20% 이상이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사실 확신이 좀 과거보단 떨어졌다
정도로 보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네. 분들은 그냥 뭐 제약 뭐 그래서 이제 최성원 연구원이 이제 계속 다루겠지만 피워놓고서 뭐 싸다 뭐 이런 얘기하기는 제약은 좀 그렇잖아 사실. 그렇죠. 그 기업 자체로 봐야죠. 봐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정홍신 연구원은 이렇게 다 하신 건가요? 네. 예. 그럼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우리가 이제 나머지 최성원 연구원이랑 얘기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 가겠습니다.